저희 기술원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저희 기술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부터 이제 마지막 지원 사업 문의처까지 순서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기술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환경 R&D부터 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 생활, 뭐 환경 보건 등 기후부의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기후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제 특히 환경산업 육성에서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기술원에서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정보 제공부터 시작해서 해외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해외 발주처나 바이어에 대한 어떤 연결, 그리고 현지에서의 어떤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재원 연계랄지 또 수주 지원 등 이제 좀 다각적인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이 부분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인 그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설명은 해외 사업실의 이경채 실장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산업기술 해외사업실의 이경채 시장입니다. 첫 번째 저희 해외사업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에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마 기업분들이 많이 저희 지원 사업 중에 신청하셔서 활용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본 사업은 해외 발주처 또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을 해서 국내 기업들과 한국에서 상담회를 주선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본 사업의 요 초청 분야는 크게 스마트 환경 관리와 탄소 중립 에너지라고 해서 환경과 에너지 큰 축으로 해서 관련된 발주처와 바이어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발굴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정기 초청과 상시 초청은 아니었는데 정기 초청은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라고 GGHK 행사의 일환으로 해서 기후부가 주체가 되고 저희 기술원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초청 외에 상시 초청이라고 해서 GGHK가 끝나고 나서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어, 가주처들과 필요한, 그러니까 기업들 수요를 반영을 해서 한정적으로 일부 예산을 특정 프로젝트의 수주에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시 초청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는 이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GGHK 행사가 주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정기초청 상담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는 이제 올해로 봤을 때는 한 약 18회째 개최된 행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개최가 됐으나 올해는 이제 특이한 점은 저희가 아마 언론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엔기후변화 협약 두 주관이라고 해서 UNFCC 행사를 국내 여수로 유치가 확정이 됐고 그 행사와 연계해서 KGX라는 녹색 대전환이라는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런칭을 겸해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행사를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알림 지식마당에 2026년 해외바이오 초청 상담의 수요 조사라고 해서 1월 9일 날 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저희가 해당 관련된 수요 조사를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께서 혹시 기존의 거래처라든가 또는 수주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관련 유력 발주처들이 계시면 이번 수요 조사에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접수를 해서 그 각 수요 조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해외사무소 무역관 등 통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초청자를 선정해서 국내에 초청을 해서 해당 기간인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서 약 이틀에 걸려서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청되는 관주처에 제공되는 혜택은 왕복 항공료와 그 숙박비 그리고 행사 기간 중에 식사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초청이 확정이 되면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주선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그 사이트에 확정된 발주처들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면 추후에 국내 기업들이 뭐 초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기 초청이 확정된 발주처나 바이어 대상으로 상담을 신청을 해서 상담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초청되는 발주처에 대한 항공 운임에 관련해서는 주로 코트라가 나중에 추후에 이제 오시는 발주처가 선불로 항공료를 결제를 하면 후에 돌아가시면은 이제 리펀해주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숙박비는 이제 기술원이 기후부 예산으로 미리 예약을 해서 현장에서 예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행 행사는 그간 기업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다양한 기업들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유럽 발주처를 국내에 불러들여서 상담도 하고 시설 견학도 하고 또 별도의 일정으로 해서 관련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저희 사업이라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 기간이 지금 수요 접수 기간이 3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좀 조금 넘지만 관련된 기업이나 발주처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시초청 상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후부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주는 정기초청 상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쓰고 남은 일부 예산에 한해서만 저희가 정기 상시초청 상담회를 하는데요. 이 지원 절차는 일단은 신청 기업이 저희 기술원에 수요조사를 제출하면 그 제출된 수요조사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자녀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된 발주처에 대한 완봉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초청 상담에는 관련된 발주처와 바이어들을 대규모로 부르는 반면 상시초청 상담에는 특정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를 아예 타깃화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기초청 상담회를 활용하셔서 최대한 사업 발굴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헤어바이오 초청 상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본 사업에 대한 담당자가 연락처와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으니까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그쪽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초까지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셔서 기술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이은한 연구원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 네, 추운 날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26년도 사업 계획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앞에 이제 화면에 있는 자료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08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26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매년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100억 원이고 그중에 지금 신규 지원 금액은 자, 자, 아,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1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총 예산이 80억 원입니다. 그 80억 원 중에 지원 금액은 77억 원인데 그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4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예년보다는 빨리 지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이제 민간에서 발굴하신 사업들의 수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수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매년 이제 신청해 주시는 사업들끼리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대중 수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형식은 이제 민간에서 발굴한 거를 이제 제시해 주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자유공모 사업,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후부나 저희 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기업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지정공모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올해는 지정공모는 계획된 바가 없고요. 전체 다 자유공모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예산 삭감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은 모두 다 자유공모의 형태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동일합니다. 저희는 공고문에도 보시다시피 아실 수 있으실 텐데, 환경산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환경산업체는 환기환산법에 있는 환경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탄소중립법에 있는 녹색 산업을 추진하시는 기업은 모두 다 환경산업체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격보다는 지금 산업성 조사를 신청하시려는 그 프로젝트의 성격이 환경산업인지 녹색산업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중점 지원 분야가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환경산업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후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소수력 포함한 수력,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 등 부분들은 계속 이때 중점 지원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베스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CCU나 CCS 같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프로젝트들도 지금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평가 때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비율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매칭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부 이제 부담금을 집행을 하셔야, 저희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민간 매칭형입니다. 100% 지원하진 않고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총 타당성 조사 비용의 70%에서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 비용의 70%, 중견기업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지만 대기업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는 경우는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수행기업으로는 지원이 좀 불가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금이 그 사업비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지만 정부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입금이 늦어질수록 정부 교부금이 늦어지고 여러분들 집행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칭형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계좌에서 남은 여러분들이 자부담하신 민간 부담금 혹은 여러분들이 교부받은 정부 지원금 모두 잔액은 다 전액 반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업 계획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전적인 타당성 조사,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정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이나 수주 지원을 위한 상세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연초에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아니면 뭐 5월달, 6월달 이렇게 상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열어두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늦게 시작하시는 만큼 뭐 타당성 조사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4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재작년부터 4년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타당성 조사는 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시려는 컨소시엄이 완성이 되신 다음에 지원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프로젝트당 최대 2억 원, 그리고 본 타당성 조사는 프로젝트당 총 12억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사업 예산은 아까 보셨지만 42억 원 안에서 모든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그 기술원 홈페이지와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일은 2월 26일 목요일 16시까지고요. 접수 기간도 2월 26일 목요일 16시까지입니다. 네. 공고 접수 이후에 선정평가는 한 3월 3주차 예정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빠르면 3월 말까지 아니면 조금 늦어지면 4월 초까지 해서 결과 통보를 하고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이 접수 기간 동안 접수는 본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모두 다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나라 도움의 기존에, 사업, 여러분들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상관없으실 텐데, 새로 이제 처음으로 등록을 하신다, 이나라 도움을 처음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꼭 이나라 도움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타당성 조사 이제 수행하면서 작년도와 바뀐 부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작년보다 조금 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현지 실증이나 파일럿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었고요. 올해는 이에 더해서 비영리 단체인 경우 수행기업이나 참여기업으로 타당성 조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오른쪽 26년도 비지원 대상 1번입니다. 소속하신 기관이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신청기업 모두 다 제한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프로젝트 재원 조달을 하실 때 무상 ODA 단독인 경우는 무상 ODA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저희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이 부분도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협정 및 약정 체결 1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감축 사업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도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모두 다 환경공단 쪽으로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의 경우는 이제 환경공단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기존에는 본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제한이 없었는데요. 올해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수주 예상 금액이 $10,00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타당성 조사를 지금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타당성 조사 비용이 본 사업비에서 너무 많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예산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지원 활성이 없거나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시더라도 추후에 이제 재원 조달 가능성이 좀 낮은 사업들은 미리 이제 신청 자체를 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입니다. 제안서 및 보고서 필수사항입니다. 작년에 그 EDCF에서 기후 영향 평가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EDCF에서 하시는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기후 영향평가 챕터를 넣으셔야 됐었고요. 저희는 이제 EDCF만 대상으로 하진 않으니까 꼭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에 여러분 향후에 저희 지원을 받은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이 MDB 재원을 사용하시거나 EDCF로 본타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기후 영향 평가는 간단하게나마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고서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시면 최종 평가에서 점수가 낮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최종 보고서 보완 요청 사항에도 반드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저희 대부분은 많은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서 비용이나 조달의 이유로 외국산 제품이나 외국산 기술을 주로 많이 검토를 하십니다. 네. 그럼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정부 보조금이 5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체, 국내 환경 산업체들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국산 기술이나 제품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한 국산 기술이나 제품을 여러분들 사업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산 기술이나 제품을 검토를 했더니 어떤 부분이 지금 다른 외국산 제품이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불안정하고 어떤 부분이 좀 가격 부분이 비싸다던가 해서 우리는 국산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라는 결론들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집행 관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서에 내어주시는 참여 인력에 대해서 각각 국고보조 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율을 모두 다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 때는 아니지만 선정되시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는 국고보조 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율 합계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정보원에서 확인을 하고 참여율이 100%가 넘는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사를 들어가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수행 기업하고 참여 기관 차원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의미에서 참여율 합계를 제출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용역 계약 관련 전담 기관 승인이라고 했는데 확인입니다. 확인이 필수입니다. 네.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재작년 10월에 지침이 바뀌면서 수의계약이 모두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네, 알고 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금지가 되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국외 기업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국외 용역 업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국외 기업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하시는 것처럼 RFP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사업 제안서와 견적서를 받는 형태로 그것도 경쟁 입찰로 간주하기로 기후부와 재정정보원과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의계약이 안 된다.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나라장터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외 기업 같은 경우는 RFP를 보내고 사업 제안서와 견적서를 받은 증빙을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점점 더 관리가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년도 중점 지원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신청 서류 부분입니다. 지금 10번까지 있는데 아마 제출하셔야 될 서류는 조금 더 많으실 거예요. 더 많으실 건데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원본 대조필 하신 다음에 인감날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날인 때 사용인감을 쓰신다면 사용인감계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신청서 때 본 타당성 조사를 지금 접수 기간 동안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할 때는 신청 공문이 필요 없지만 별도로 상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신청 공문을 꼭 반드시 추가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제안서. 사업 제안서 때 저희가 그 사업 안내서에 각 비목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특히 비목별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별다른 사유 없이 그 초과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평가 때 반영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선정되신 이후에도 협약 때 그 내용들은 조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전에 인건비, 외주용비, 사업 추진비 같은 경우들은 비목별 한도를 확인하시고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초에 신청 서류를 받다 보니까 전년도 재무제표가 아직 그 확정이 되거나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번 그 밖에 필요한 서류에서 정량평가 증빙하실 때 수주실적으로 어, 국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타당성 조사 실적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주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수주 실적은 꼭 해건협에서 수주 실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도 발주처가 외국 기관이거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점 대상은 신청 기업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들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선정 절차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해서 이제 평가일을 알려드리고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그 발표 평가를 하신 이후에 그 발표 평가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선정평가를 3월 3주차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3주차에 진행할 평가,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신청이 많은 경우는 3월 3주차를 종일 평가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어서, 신청 사업이 많을수록 이제 평가 결과 안내나 협약이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린 일정은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제출하실 때, 아무래도 마감일에,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26일 목요일에 접수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 등이 생겨서, 업로드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사이트 자체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거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월 25일 수요일까지는 제출을 한번 하시고, 그 제출이 제대로 되셨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트는 기재부의 산하기관인 재정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이트여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구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2월 26일 16시 이후에는 사이트 자체가 접수가 안 되실 거고요. 16시 이전까지 접수 완료된 사업들만 평가 대상이 되니까 신청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 통보 서류들을 같이 신청을 해 주셔야만 신청이 제대로 완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청서 내시고 일부는 16시 이후에 내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서류가 26일 16시 이전에 그 이나라 보조 시스템에 이나라 도움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접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일부만 접수가 되거나 접수가 되지 않은 사업들은 사전 검토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사업 추진 절차는 저희 그 지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제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조사업자 선정받아서 이제 1년 동안 사업 운영하는 절차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선정평가부터 선정평가 이후에 이제 그 연두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신청 이후에 선정이 되신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하고 나면 사업 반기쯤에 중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최종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건 사업 추진 절차고요. 협약 그 선정 평가에서 선정되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행 기업들은 민간부담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담금 납입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보조금은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매월 그 계획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계신지 월간 보고 제출하셔야 되고 국외 출장을 가실 때는 2주 전에 출장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검토 받으시고 다녀오셔서는 2주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은 지금 수의계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가능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유만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 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저희 쪽에 문의 주셔서 확인 받으시고 발주하시고 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 보고 하셔야 되고요. 본타당성 같은 경우는 중간 보고 전후로 자문회의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완 의견이 나가게 됩니다. 보완 의견이 최종 보고서에 모두 다 담길 수 있도록 보완해 주셔야만 최종 보고서 완료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 이제 최종 보고서도 제출하시고 정상까지 완료하셔서 집행잔액도 다 반납하시면 이제 연도별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사업 이후에 그 여러분들이 지원받으신 사업, 예타나 본타나 후속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는데 가끔 좀 아예 뭐 이제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정보를 잘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외비이거나 그런 뭐 민감한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후속 언제쯤 무엇을 할 계획이다 아니면은 어느 단계에서 지금 막혀 있다 그거니 뭐 기후부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기사나 회건협을 통해서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지원받은 기업에서 저희한테 이제 추진 현황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그런 실적을 알게 됐을 경우는 추후 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유념해 주십시오. 네, 10시 40분이 되어서 이어서 저희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세 번째 사업인 궤도국 환경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 작성 중에 좀 오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이제 그린 ODA 사업이고요. 사업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궤도국 환경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말 그대로 사업명대로 궤도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 작년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부처가 변경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준 형태로 진행하는 ODA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현재는 물관리 자원순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전통적인 환경 분야에 좀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부처 통합으로 에너지에 대한 ODA 부분도 기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주 나와 있는 사업들은 주로 환경 분야에 대한 ODA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ODA 사업, 저희 기후부에서 정의하는 그린 ODA 사업이 개발 컨설팅형 그리고 프로젝트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컨설팅 말 그대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 개발을 해서 컨설팅 형태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형태가 저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사업이 되고 그 이후에 뭐 후속 협력 사업이든 뭐 소규모의 인프라 설치 등 진행하는 사업들이 프로젝트 ODA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뭐 전후로 해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본 사업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로 개발하고 후속 내지는 이제 뭐 발전시키거나 수주를 일으키는 형태로 해외 사업이 계략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의 개발 컨설팅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10억 내외로 기존의 저희 기술원 마스터 플랜 사업은 단년도 9개월로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올해 발주 사업은 단년도 3년, 33개월 형태의 사업이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ODA 사업은 기술원에서 원래 프로젝트 ODA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좀 업무 분장을 통해서 기획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특정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또는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예산은 약 원화로 100억 내외 정도의 2년에서 4년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설명드리는 저희 MP 마스터 플랜 사업은 개발 컨설팅 ODA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플랜 사업의 개요입니다. 일단은 사업명대로 개도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선정해서 현지의 마스터 플랜을 제안하고 그를 통해서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끔 교두보 형태로 저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9억 원, 그러니까 3개 사업에 9억 원입니다. 지금 예년보다 좀 비용이 많이 줄게 되었고요. 올해는 여러 사정상, ODA 사업의 여러 여건상 조금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환경산업체, 저희 사업의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국가는 현재 25년까지 기준으로 ODA 중점협력국 27개국이 대상이고 그 외에 중점협력국이 아닌 일반 협력국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 성과는 저희 사업이 07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25년도까지 35개국에 약 50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공고가 저희 홈페이지 누리집에 올라와 있고요. 공고에 있는 부분들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가나 해안도시 통합 고용 폐기물 관리, 그리고 캄보디아 국가수자원 개발, 라오스 국가수자원 개발, 요 세 개 사업이 현재 RFP가 저희 누리집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공고 기간은 앞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타당성 조사 사업과 동일하게 2월 26일 16시까지 공고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사업비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 기간은 가나 사업의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만 추진을 하게 돼서 9개월 이내가 될 거고요. 캄보디아 라오스 사업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28년까지 수행을 하기 때문에 33개월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오프라인 동시로 진행됩니다. 현재 이나라 도움 접수를 곧 오픈할 예정이고 오프라인으로는 2월 26일 16시까지 저희 인천에 있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로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가나 해안도시 통합 고용 폐기물 관리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원 금액은 4억 원이고요. 사업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9개월가량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3개 도시입니다. 아크라, 케타, 케이프 코스트 3개 지역이고요. 왼쪽에 지도에서 보면은 가나가 아프리카 지역의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형태로 이제 국가의 지형이 좀 유지되어 있는데 일단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서 지금 작게 보입니다만은 남쪽 지역의 중간 오른쪽 가까운데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이제 아크라, 수도인 아크라입니다. 그쪽 가나하고 그리고 국가의 오른쪽에 토고와 접경을 끼고 있는 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 케타 그리고 아크라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이제 거의 가나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 크기 도시가 되는 케이프 코스트 이렇게 세 개의 해안 도시에 대한 고용 폐기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크게 네 꼭지로 되어 있고요. 일단 현장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책이나 기술을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며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요 네 가지 과업을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RFP 형태는 사업 안내서, 저희 누리집에 공개된 공고문 내 사업 안내서를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캄보디아 국가수자원 개발 종합 마스터 플랜입니다. 3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45억이고요. 26년에는 3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33개월 가량이 유지될 것이고 대상 지역은 캄보디아 국가의 전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앞선 가나와 같이 크게는 현장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정책 기술 제안,
타당성 조사, 그리고 역량 강화 지식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일단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RFP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나 사업의 경우에는 프리FS 형태, 우선 협력 사업 10개를 발굴했을 때 2개 사업 정도를 우선 협력 사업으로 두고 프리FS 형태까지를 과업의 산출물로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에는 3년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협력 사업 2개 프리FS를 수행해 주시고 그중 하나를 최우선 협력 사업으로 보고 FS까지 수행해 주시는 것을 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라오스 사업입니다. 라오스 사업은 컨셉은 캄보디아와 유사합니다. 지원 예산은 동일하게 약 45억 원 내외가 될 거고 26년에는 2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라오스 국가의 14대 대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 캄보디아 사업과 동일하게 현장 조사, 그리고 계획 수립 및 정책 기술 제안, 그리고 우선 협력 사업 2건의 프리FS, 최우선 협력 사업의 FS. 대신에 라오스 사업은 14대 대하천 유역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조사를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각각의 하천 유역별로 대하천 유역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게 돼서 총 협력 사업은 14개를 발굴해 주시게 됩니다. 실제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을 했을 때 수백 개의 하천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하천이 14개가 일단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대하천 기준으로 유역 협력 사업을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누리집에 자세한 RFP가 저희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모집 공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 사업을 신청하신 자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환경산업체이면은 이 사업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대신 저희 타당성 조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사업을 수행하신다거나 해외 법인을 두시고 있다거나 하는 기관들은 사업 자체에서는 위탁 형태로, 용역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수행 기업, 메인의 그 기업이 아닌, 그리고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용역 형태로, 위탁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FS 사업은 이제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업, 환경 기업들이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을 주로 지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기업들,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후속 협력 사업에 대한 발굴과 현지화의 정책 제안, 네트워크 확보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기업들이 메인으로 참여는 해주시는 거지만 컨소시엄이나 내지는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영리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행 기업으로서 메인으로 참여하시는 대표 기업으로서는 비영리 기업이나 대학교나 이런 부분들의 참여, 협회나 이런 부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격 제한에 대한 부분을 아래쪽에 일부 설명을 드렸고요.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청 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대표 기업, 신청하신 대표 기업에 대해, 대표 기업에는 이제 설립 1년 미만의 창업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고, 다만 컨소시엄인 참여하시는 컨소시엄으로서는 창업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흔히 아시는 국가의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들을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뭐, 신용 불량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제재라든지, 또는 이제 학회협회라든지, 또 뭐 중복성 있게 이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든지 그 외에 좀 보조금과 관련된 저희 마스터 플랜 사업도 보조금 사업으로 이 나라 도움에서 좀 사업비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 사업은 앞서 ODA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한국 외교부에서 주로 무상 개발, 무상 원조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이행했을 때 2년 전에 사업 발굴을 하게 되어서 1년 전에 이제 한국 정부 심의를 받고 당해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나오는 이 사업들은 24년에 이미 현지 정부와 협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한국 정부의 심의를 통해 올해 발주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공고를 2월까지 진행을 하고 선정평가를 3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에는 2월 말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작성할 때 당시에는 1월 중에 공고를 내서 2월에 공고 마감하고 2월에 평가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공고문에는 이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순쯤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는 기업들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 사업은 보조금 100%, 민간 부담금이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 체결에 결격이 없거나 협약 체결에 관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이를 확인해서 사업비를 이나라돔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2회 이상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 협약할 때 70%에서 80%의 사업비를 지급해드리고 중간 점검, 바로 옆에 있는 사업관리입니다. 진도 점검이나 중간 보고 등을 통해서 사업이 무리 없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잔금을 연중에 지급한 형태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3월 중에 저희 선정이 되면은 실제 착수 보고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고요. 실제 착수 보고를 보통 4월, 5월 중에 많이들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럼 착수 보고와 현지 조사를 겸해서 현지 출장을 가게 되고 착수 보고할 때는 저희 환경산업기술원과 수행기업이 같은 일정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착수 보고회를 함께 진행하고 수행기업은 현지 조사를 추가로 수행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보고회는 이제 한국에서 추진이 되고 중간 보고회와 보통 겸해서 현지 그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초청 연수와 중간 보고를 동시에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때 저희 기술원에서도 중간 보고를 참여를 하고 이 중간 보고와 별개로 중간 자문을 통해서 현지에서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도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내지는 좀 미진한 부분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중간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수행 기업에서는 현지 조사를 필요한 만큼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행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출장 가신 기업은 3회 출장을 갔다 오셨고 최대로 출장 갔다 오신 기관은 8회까지 출장을 갔다 오신 기업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위치라든지 거리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최적의 출장 횟수를 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될 때쯤에는 최종 보고회를 현지에서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최종 평가, 최종 보고서 도출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일정은 단년도 사업에 한해서 올해 안에 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단년도 사업은 12월 내진 11월경에 중간 보고를 추진을 하고 차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 보고 겸 평가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년도 사업들은 실제로 저희 일정표에는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2년 차에는 마스터 플랜 초안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3년 차에 수립을 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선정평가 기준입니다. 저희 선정평가에는 100점 만점에서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정량평가는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 동일한 기준으로 수행기업 내지는 사업 책임자께서 환경 분야의 해외 사업을 수주를 하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 건설기술인협회에 참여 연구진 또는 책임자로 보통은 증빙들을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PM 내지는 수행진으로 참여를 하셨는지 그리고 수주를 했는지에 대한 서류들을 근거로 해서 해당 건수들을 직접 저희가 산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평가 전에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산출한 뒤에 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발표하실 PT 자료들을 통해서 약 80점 분량의 100점을 받으시게 되고 이를 통해 100점 만점에 100점 중에서 가장 최고점을 배점한 기업 또는 기업과의 컨소시엄 수행한 기업께 저희가 선정된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가감점 평가표가 있습니다. 가감점 평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 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참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기술원에서 수행했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배점을 받으신 기업들이 재지원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드린다거나 수행 기업, 대표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신청하시는 기업 또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 포상을 받은 기업, 고용이 우수한 기업, 최근에 R&D 성과가 우수했던 기업 내지는 요런 이제 좀 우수한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일부 드리게 돼 있고 반대로 좀 추진했음에도 좀 미진했던 기업, 수주가 나지 않았거나 제재를 받았거나 했던 기업들은 감점을 드리게 가감점 평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가감점 평가표의 그 적용 시점은 제 3년입니다. 3년. 22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이런 가감점 평가표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외에 가점을 두고 평가에서의 평가위원회에서 상정을 통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 사업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 사업은 아무래도 정부 지원 100% 사업이고 수주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주의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한이나 제한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변경 사항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조직이 개편이 됐던 부분들에 근거해서 그리고 마스터 플랜 사업이 최근에 보조금법으로 근거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과 법과의 좀 정합성을 맞추는 부분, 공고기간이라든지 신청 자격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는 형태로 지침이 나와 있게 되고요. 신청 기관들이나 수행 기관들, 저희 협약을 추진하고 선정돼서 협약을 추진한 기관들의 편의성을 조금 확대하기 위한 부분들이 지침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R&D 우수성과를 가지고 계신 기업들은 가점을 조금 더 추가로 부여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원래 인쇄비, 통번역비, 그리고 현지 관계자들 초청한 초청 경비, 그리고 흔히 아시는 뭐 다과나 식사를 하시는 회의 재경비 등에 대한 명시가 일부 되어 있었는데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집행 불인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최종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한 인쇄비 그리고 통번역비는 사업기간 이후에도 집행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초청 경비에 대한 비용을 명확하게 하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흔히 식사하시고 다과하시고 외부 인원들과 식사하시고 다과 사시고 하는 부분들을 산출하되 이제 기념품을 사시는 비용. 왜냐하면 저희가 현지에서 보고회를 현지 정부 관계자와 하기 때문에 사실 가는 길에 선물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용을 산출해달라라는 수년간의 수행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번에 아마 반영을 좀 하게 되어서 마냥 그 사치품 형태가 아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사하는 수준의 인당 5만 원 수준의 가능한 형태의 기념품이면은 검토해서 좀 집행이 가능하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이제 협약을 하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월마다 어떤 과업을 수행인지, 월마다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매달 과업을 수행하시고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됐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하면 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뭐 주말이 끼거나 연휴가 끼거나 하면 조금 편의를 봐드리는 쪽이었는데 애초에 조금 더 여유를 드리는 쪽으로 월간 공정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시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외에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은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침이 또 워낙 글이 길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공고문에 있는 담당자 2명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사업으로 저희 다자개발은행 환경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술원에서 MDB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래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 기술원에서 202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요. 사업의 목적은 MDB의 지원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인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타이틀로 기초조사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를 통해서 종국에는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MDB들로는 이제 월드뱅크, ADB, IDB, AFDB, 까베이 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지원 예산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지원 기준이고요. 지원 예산으로는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14.3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MDB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저희 국내 환경산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MDB 협력 프로그램 안에 이제 있는 2개의 큰 사업이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MDB 환경 프로젝트 기초 계획 수립 지원이라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별도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MDB 그린 협력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과 관련된 발주처 네트워킹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집 공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명은 네, 저희 2026년도 다자개발은행 공동기본 계획 수립 사업이고요. 대상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총 4개 사업입니다.
르완다 플라스틱, 에티오피아 유기성 폐기물, 그리고 베트남 해양 플라스틱, 마지막으로는 콩고 민주공화국 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아직 예정이긴 하오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총 4개 사업 총 사업비로 1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요 부분은 이제 작년도 사업이랑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작년도 사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로 해서 이제 2025년에 추진된 사업이 이제 올해 2월, 3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 추진되는 2026년 사업은 올해 마감으로 해서 12월 12일까지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입찰 방식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조달청 발주로 진행이 되고요. 일반 경쟁 입찰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발주 방식은 개별 사업 발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총 4개 사업이니 4개의 사업에 대한 개별 발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기업법 관련해서 자격 미달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입찰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고, 동사업 같은 경우 이제 단독 입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공동 계약도 가능한 이제 공동 이행을 하실 시에만 입찰 자격이 되신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르완다 플라스틱 TA 사업 같은 경우는 AFDB 협력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3.7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4개 사업 다 동일하게 이제 4가지 사업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대상 지역의 이제 플라스틱 관리 기본 현황 조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사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경제적 사전 타당성 조사,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 업종 코드 부분도 4개 사업다 동일하게 학술 연구 용역 혹은 환경 컨설팅 회사 업종 코드를 보유하고 계셔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에티오피아 사업 같은 경우에도 AFDB와 협력을 했으며 사업부는 동일하고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대상 지역의 폐기물 관리 기본 현황 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경제적 사전 타당 조사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속 공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베트남 해양 플라스틱 사업 같은 경우는 월드뱅크와 저희가 협력을 해서 발주가 나가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대상 지역의 해양 플라스틱 관리 기본 현황 조사가 되겠고요. 동일하게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사상 타당 조사,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인 콩고 민주공화국 수질 TA 사업 같은 경우는 월드뱅크와 협력이고요.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는 대상 지역의 수질 관리에 대한 기본 현황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 개선 사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 관련한 이제 모집 공고 추진 절차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술원이 MDB로부터 후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요. 제안서 접수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종료가 돼서 저희가 작년 말에 대상 사업 이제 확정에 대한 이제 선정평가를 진행해서 대상 사업 총 방금 말씀드린 4건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이제 공고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공고는 저희가 기술원이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를 다 받고 나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술평가 그리고 가격평가 거쳐서 선정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제 선정된 기업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이제 진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착수 그리고 중간 최종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추진 일정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다르게 사업 기간이 좀 줄었다 보니 좀 컴팩트하게 사업이 좀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3월에서 5월 정도에 착수 보고회 및 현지 조사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6월에서 7월 경에 초청 연수, 그리고 8월에서 9월 경에 중간 보고회,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 현지 조사, 2차 조사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월에서 12월에 현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공동적으로 4개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정 공모이다 보니 4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르완다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기술 지원 사업이고요. 지원 예산이랑 기간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키갈리를 대상으로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기본 현황 조사를 진행하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이 키갈리 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 기초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기초 조사 안에는 기존의 이제 문헌 자료를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 분석, 그리고 관련 정책 제도 검토, 기존 관리 체계 분석 등이 이제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상 지역 플라스틱 폐기물 시스템을 고려한 밸류체인 및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분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재활용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지에 적용 가능한 국내 기술을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세부 내용으로 현지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기술 옵션을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기술 옵션 제안에 이제 수거, 선별, 처리, 재활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해주신 기술 옵션에 대해서 예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후보 부지 평가 및 평가 비교 및 최적 부지안을 제안을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운영 구조, 거버넌스, 밸류체인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시고 민간 참여 기반 확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제안한 방안에 이제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및 기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워크숍을 개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이해관계자 역량 현지 워크숍 개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초청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위에 그 당구장 표시로 저희가 적어드렸듯이 각 모든 사업은 이제 TOR을 저희가 공고 나갈 때 같이 붙여드릴 건데요. TOR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초청연수 같은 경우는 최대 4명의 그 현지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초청 비용은 이제 저희 사업비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유기성 폐기물 활용 기술 지원 사업이고요. 대상 지역은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아디스아바바 이제 세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디스아바바 폐기물 관리 기본 현황 조사인데요. 현재 이제 아디스아바바에서 하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폐기물을 이제 무단으로 방출을 하고 그리고 또 무단으로 또 어떤 오염수 같은 거를 이제 방류를 하고 있어서 그 하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이제 발생에 대한 관리 현황 기초 조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사업 타이틀에서도 이제 나와 있듯이 유기성 폐기물을 좀 더 그 뒤에 집중적으로 좀 검토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한국의 정책 기술 운영 경험을 이제 검토를 하고 현지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기성 폐기물 관리 정책 그리고 계획 연계를 위한 이제 격차 분석을 수행을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 기술적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그리고 자원화 기술 옵션에 대한 기술적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망한 기술을 도출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망한 기술 도출에 대한 어떤 예시로는 현기성 소화 혹은 바이오가스 그리고 이제 퇴비화 및 바이오 비료 생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기술 옵션을 기반으로 해서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자원화 시설 개념 설계를 수립을 하시게 되고요. 경제적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수요 기반의 어떤 유기성 폐기물 관리 운영 모델을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뭐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 처리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해관계자 가치사슬, 밸류체인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유기성 폐기물 관리 운영 모델의 경제성을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이랑 비슷하게 데이터 수집 및 기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현지 워크숍 개최,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초청 연수 프로그램 추진도 동일하게 최대 4명의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월드뱅크의 베트남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타노아성이랑 카노아성 이 두 군데이고요. 타노아성 같은 경우는 하노이 인근에 있고요.
카노아성 같은 경우는 나트랑 인근에 있습니다.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 지역의 이제 해양 플라스틱 관리 기본 현황 조사이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대상 지역의 어업 활동 기반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 기초 조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 조사 안에는 뭐 폐기물 발생량 그리고 이게 해양 어업 활동 기반이다 보니까 어디서 누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누출 지점 조사 그리고 성상 분석, 관련 정책 제도 검토 그리고 기존 관리 책임 역할 구조 분석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상 지역을 연계해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장 분석 안에는 뭐 해양 플라스틱 공급망 구성, 그리고 품질 요건 파악, 재생 플라스틱 제품 뭐 가격, 수요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실행 여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적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해양 플라스틱 수거, 선별, 전처리, 재활용 이제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유망 기술을 도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 설계 패키지 개발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제성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주시면 되고, 제안 이제 해주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식 공유는 앞 사업과 동일하고요. 마지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업 같은 경우는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진행은 되는데 초청연수에 대한 경비는 월드뱅크 재원으로 이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콩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킨샤사이고요. 수도입니다. 대상 지역 이제 킨샤사의 이제 수질 관리 기본 현황 조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대상 지역의 이제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상 지역 수질 현황 분석, 그리고 오염원, 오염 요인 파악을 위한 상황 분석, 그리고 기초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치수구 원수 수질 개선 및 오염 영향 저감을 위한 실행 가능한 관리 및 저감 대책을 도출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질 개선 사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램베인부 정수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2019년에 EDCF 재원으로 해서 완공된 정수장인데 해당 정수장이 현재 워낙 이제 치수 과정부터 지금 물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정수장의 어떤 퍼포먼스가 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이슈라고 월드뱅크에서 이제 제안을 줬고요.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해달라는 부분으로 제안을 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램베인부 정수장 그리고 그 연계된 이제 원수 공급 시스템 현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을 바탕으로 기술적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장 그리고 또는 원수 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념 설계를 수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 옵션 평가 그리고 개념 설계 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개선 방향을 도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국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어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수질 관리를 이제 수질 관리 일관성 확보를 위한 수질 기준 문서를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리고 감시 시스템 설계, 그리고 기술 사양서 및 TOR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질 관리 디지털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 전략을 수립하시고, 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사양서 및 TOR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역량 및 강화 및 지식 공유는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초청 연수는 동사업 B에서 포함해서 추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정평가 기준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 20점, 그리고 정성 8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요 정량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 기준을 따르게끔 되어 있어서 조달청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사업 수질 실적이 5점이고요. 기준으로는 이제 3년간의 환경 분야 해외 사업 수행 실적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업의 해당 분야 관련 사업 수질 실적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3년간으로 이제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재무 구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10점입니다. 그리고 정상평가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20점으로 해서 10점, 10점이고요. 그 10점으로는 사업 필요성, 그리고 목표 등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대상국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10점 총점 만점이 10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수행 계획은 총 40점이고요.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 및 추진 전략의 합리성,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업 및 현지 협력사 선정 계획, 그리고 위험 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모든 사업이 보고서 작성이 이제 영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문에 대한 영문 보고서 작성 계획을 평가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능력인데요. 먼저는 사업 책임자의 전문성을 저희가 총점 10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투입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10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부 평가 기준 정량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